안녕하세요, 배우 노상현입니다. 오늘은 민정우와 저 노상현이 얼마나 닮아 있는지 또 어떤 부분이 다른지 키워드를 통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작해 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수트입니다. 스타일링 이야기부터 하자면 아무래도 수트를 많이 입죠. 거의 계속 입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할 때 스타일리스트 분이랑 상의를 해서 이제 테일러 샵에 가서 몇 벌 맞췄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수트를 입어보았고 다양한 스타일로 좀 결정을 해서 입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총리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단정하고 좀 절제된 그런 이미지를 좀 직관적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도 관직에 있으면 수트를 무조건 입어야 하기 때문에 저도 너무너무 동의합니다. 저는 평상시에 이제 조금 편안한 복장을 좋아하기 때문에 트레이닝복을 위주로 입는 편이고요. 티셔츠, 그냥 운동화, 굉장히 편안한 스타일을 좀 추구하는 편입니다. 매일 수트를 입는다는 게 참 정우가 새삼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안경. 정우가 이번에 안경을 굉장히 자주 쓰고 등장을 하는데요. 이제 안경을 쓰면 뭔가 조금 더 차갑고 좀 냉철하고 좀 지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좀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서 썼고요. 또 안경을 쓰면 이제 어떤 정우의 심리를 이제 이렇게 좀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안경 뒤에 이렇게 숨어 있는 느낌과 약간 비슷한 것 같아서 그것도 하나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가끔씩 안경을 이제 한 번씩 쓰긴 합니다. 네. 근데 주로 안 쓰죠. 눈이 썩 좋은 건 아니지만 적당히 좋습니다. 주인공 저희 희주와 완과 정우는 모두 이제 왕립학교 출신이죠. 정우의 집안이 이제 또 정치가 집안이잖아요. 교육열 높은 환경에서 자라왔을 것 같아서 쉽지 않은 학창 시절을 보내지 않았을까. 아버지의 기대나 어떤 집안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을 테고, 그래서 그 유년 시절이 정우가 총리가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저도 지금의 제가 있기에 우리 모두가 다 이 어렸을 때의 이 학창 시절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저도 굉장히 큰 부분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다음은 일, 어떤 얘기를 할까요? 정우는 일을 사랑하죠. 약간 워커홀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야심도 있는 인물이고 책임감, 의무감, 아무래도 이제 한 나라를 운영하는 어떤 내각의 수장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무게가 굉장히 무거웠을 것 같고, 어떤 개인적인 감정보다 어떤 일의 책임감을 훨씬 더 가지고 공사 구분을 철저히 하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근데 오로지 희주 때문에만 이제 그 선을 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죠. 저도 일할 때는 감정을 조금, 근데 저희는 또 감정을 써야 되는 직업이긴 하니까, 근데 그 감정을 쓰기 위해서 그 외의 시간에 불필요한 감정들을 조금 배제하는 그런 좀 특이한 환경에 놓여 있긴 하네요. 근데 그런 식으로 제 자신을 조금 컨트롤하려고 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제 평소에 어떤 제 성격이 조금 시간을 갖고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서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방식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뒤에서 조력하고 뭔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움을 주는, 나랑 결혼하자라고 했을 때 그것이 아마 정우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 묵주를 내려놓는 씬이 굉장히 좀 중요한 씬이었는데, 보셨다시피 이제 묵주를
만지면서 이제 감정을 조금 억누르고 다스리고 하는 그런 도구였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내려놓는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살아왔던 어떤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을 내려두고 새로운 자신으로 살아가겠다라는 어떤 숨은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정우의 행동들이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변화하게 되는데 그 동안 억압하고 눌러왔던 그 모든 감정들이 자기만의 형태를 찾아서 또 어떻게 될지 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 앞에서 최대한 솔직하려고 하는 편이죠. 대화를 해서 풀어가는 것을 좋아하고 정우만큼 이렇게 감정을 억압하고 누르고 할 수 있을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게 가능할까? 이게 티가 안 날까? 무조건 이야기를 하고 표현을 합니다. 네. 정우에게 책임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이죠. 아무래도 이제 총리라는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질서를 위해서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일에 임해야 되지 않나. 아까 말씀드린 일 관련된 그 부분과도 굉장히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떤 이 책임감과 개인적인 감정 사이에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나요? 그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해야 될 일을 하는 그런 사회인이기 때문에 공사를 구분을 하려고 하죠. 네. 다음은 불안이라는 감정은 정우 입장에선 그 묵주를 내려놓게 된 동기이죠. 희주와 완의 관계를 이렇게 지켜보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것이고 관계가 진행이 되는 것에 대한 엄청난 불안과 슬픔과 이런 것들을 느꼈을 테니까 묵주를 내려놓고 정우의 불안이 또 어떤 감정으로 발전이 될지는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런 식으로 뭔가 마음이 안 좋을 때 특히 불안한 마음, 뭔가 어떤 좀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는 이제 뭐 명상을 한 번씩 하기도 하고 묵주를 내려놓을 때 그 명상을 제가 좀 추천을 해줬더라면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지 않았을까 추천하겠습니다. 마지막 반전. 정우라는 인물에 굉장히 많은 반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할 때는 굉장히 냉철하기도 하고 차가운 이성을 쓰다가 이제 굉장히 따뜻한 모습으로 이제 희주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상반된 태도와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고 겉으로는 크게 티를 내지 않으려고 담담하게 하지만 또 반대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굉장히 많은 감정을 느끼는 인물이기 때문에 반전이 이 정우라는 인물을 입체적으로 만들어주는데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정우의 다양한 모습들을 조금 입체적으로 보여드리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끝까지 이제 정우의 어떤 반전이 남아있는지 궁금해 하시면서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다양한 키워드들을 통해서 이 정우에 대해서 그리고 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이 알아봤는데요. 캐릭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저에 대해서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드라마 21세기 대군 부인 끝까지 재미있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